불임 판정으로 남편에게 쫓겨난 후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전 남편을 너무 닮아서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정하은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법원 앞에서 이혼 판결서를 받아든 순간이 떠오릅니다. 서울 한복판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뺨에 닿아 차가운 감촉을 남겼습니다. 도현이 법원 계단에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네도 못 낳는 여자야. 도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뒤에 서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경멸과 실망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했던 제가 불임이라는 이유로 버림받는 순간이었어요. 법원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메아리치게 만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몸을 떨게 했습니다. 손에 든 판결서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의 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씨가 마른 나무는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입덕 같은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현은 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성공한 변호사답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도현은 이미 변호사와 함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눈발이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눈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저만 혼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저를 두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를 만졌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은 몸에서 아이가 생길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 의자에 차가운 플라스틱이 등에 닿아 몸을 떨게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개인 물품뿐이었어요. 도현이 사준 것들은 모두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결혼 반지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나왔어요. 반지가 유리판에 떨어지는 작은 소리가 쨍그랑 울렸습니다. 옷장에서 제 옷들을 꺼내며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입었던 원피스, 도현이 좋아한다던 블라우스들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쿵하며 울렸어요. 그게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복도에 놓인 신발장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날 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화장실에서 토하면서도 감기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설마 아이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친구가 끓여준 따뜻한 죽이 목 넘김이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확인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 2달째였어요. 불임이라던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축하 인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그날 도현에게 한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현은 새로운 여자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고 했어요.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모성애를 느꼈어요. 5년 후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꽃시장으로 가는 것이 일과였어요. 트럭에서 내리는 꽃들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장미와 백합, 카네이션에 서로 다른 향이 섞여서 복합적인 냄새를 만들어냈어요. 3남매가 아직 잠든 사이에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이들 얼굴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도현을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잠든 얼굴들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깨어있을 때는 더욱 닮음이 드러났습니다.
원룸에서 나오며 복도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아침 일찍이라 아직 다른 집들은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건물이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소리가 났습니다. 꽃집에 도착해서 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의 가시에 손이 찔려서 작은 피방울이 맺혔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돗물의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맑게 해줬어요. 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꽃병에서 나는 미지근한 물냄새와 꽃줄기의 풀냄새가 섞였어요. 시든 꽃잎들을 떼어내면서 손끝에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건조함을 구별했습니다. 오전 8시쯤 되니 아이들이 꽃집으로 달려왔어요. 유치원 가기 전에 엄마를 보러 오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새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똑같이 도현을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끝이 판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닮은 사람 텔레비전에 나왔어. 첫째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습니다. 아이들이 진실을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의 순진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아이들을 보며 종종 말했어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 아버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꽃집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참았어요.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생계가 우선이었거든요. 손톱에 박힌 흙을 보며 과거에 화려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왔어요. 제사상에 올릴 국화나 차례상용 꽃들을 사가셨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 얘기를 할 때마다 긴장했어요.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걱정됐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유치원에서 도시락을 먹지만 엄마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새아이가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막내가 울면 형과 누나가 달래주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오후에는 꽃다발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끝에서 꽃잎의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꽃향기가 마음을 진정시켜줬습니다. 리본을 매면서 예전에 받았던 꽃다발들을 떠올렸어요. 도현이 프로포즈할 때 건네준 빨간 장미가 기억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내 식구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좁은 공간이지만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아이들과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유치원에서 누구랑 놀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듣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줬어요. 잠들기 전에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면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현을 닮은 얼굴들이 사랑스러우면서도 아팠어요. 매일 상처를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동네 소아청 소년과를 찾아갔습니다. 김태수 원장이 정성껏 아이들을 진찰해줬어요.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을 달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태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이들을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약 먹으면 금세 좋아질 거예요. 태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잘 따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보통 병원을 무서워하는데 태수 앞에서는 얌전했습니다. 태수가 아이들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을 재는 모습이 다정해 보였어요. 진료를 마친 후 태수가 꽃집으로 찾아왔어요. 병원에 둘 꽃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백합과 거베라를 추천해드렸어요. 태수가 꽃을 고르는 모습이 세심했습니다. 아이들 눈매가 누굴 닮았는지 딱 보이네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수가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긴장이 되었어요. 손에 든 가위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태수는 꽃을 고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세 아이 모두 똑똑해 보인다며 칭찬했습니다.
특히 눈빛이 영특해 보인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진료받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꽃을 포장하면서 태수와 대화를 나눴어요. 소아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혼자서 새 아이 키우기 쉽지 않으시죠?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힘든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며 웃어넘겼어요.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수가 꽃값을 치르며 말했어요. 혹시 아이들이 아프면 언제든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응급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아이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태수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태수가 나간 후 꽃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태수가 남긴 은은한 향수 냄새가 꽃향기와 섞였습니다.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누군가 아이들을 걱정해준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태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빠 같다고 했어. 둘째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직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태수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를 알아채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보며 도현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새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와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며칠 후 저녁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대형 로펌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어요. 화면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현이었어요. 대한민국 최대 기업 인수합병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박도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능숙하게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의 모습이 화면 가득 차 있었어요. 저 사람 우리랑 닮았어. 첫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둘째와 막내도 텔레비전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닮았다. 특히 눈이랑 코가.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막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다른 화제로 돌리려 했지만 아이들은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첫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멀리 계셔서 못 만나는 거야. 제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아쉬워 보였어요. 평소보다 조용해진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도현을 검색해봤어요. 인터넷에는 도현의 성공 스토리가 가득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가 되었고 부잣집 딸과 결혼했다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도현의 결혼 사진도 있었어요. 세라라는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세라가 도현 옆에서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는 정반대의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도현이 성공한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얻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억울했어요. 댓글들을 보니 도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잘생기고 성공한 변호사라며 칭찬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현의 자녀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도현과 마주칠 날이 올까요?
그때 아이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자식이라는 걸 알아볼까요? 잠들기 전에 아이들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도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잠든 표정이 더욱 닮아 보였어요.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지역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꽃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꽃집 홍보도 되고 수입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 로비에 꽃부스를 설치하며 설렜어요. 전시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역 유지들과 사업가들이 참석해서 행사가 성대했습니다. 제 꽃부스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꽃을 구경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후쯤 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돌아봤어요. 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도현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라였어요. 두 사람 모두 행사의 주요 후원자인 듯 했습니다. 도현이 저를 보고 멈춰섰어요. 순간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5년 만에 마주친 전 남편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도현 쪽으로 뛰어갔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이라며 신기해했습니다. 도현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돼. 도현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도 아이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도현과의 닮음을 단번에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세라의 눈빛에 경계심과 불안이 스쳤어요. 아저씨,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이죠. 첫째가 도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현이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말을 잃었어요. 특히 막내의 얼굴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하은 씨.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5년 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어요. 도현의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아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 인사를 건넸어요. 세라가 도현의 팔을 잡으며 자리를 뜨자고 했어요. 하지만 도현은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도현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도현이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재촉해서 꽃붓으로 돌아갔어요. 도현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지만 외면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꽃 정리에 집중하려 했어요.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도현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꽃들을 정리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꽃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계속 우리 보고 있어. 둘째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도 도현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며 도현을 외면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짐을 챙기는데 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세라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을 문화센터 로비에 앉혀놓고 잠깐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도현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현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저를 내쫓을 때의 모습이 떠올라서 화가 났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여전히 의심부터 하는 도현의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서려는데 도현이 팔을 잡았어요. 하은 씨, 제발. 도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현에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도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실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이 시끄러워졌어요. 누군가 어제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거였습니다.
도현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박도현 변호사의 숨겨진 자녀들. 제목의 글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의 얼굴과 도현을 비교하며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꽃집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이들 사진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이 추측성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대형 로펌 파트너의 스캔들.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 요청을 해왔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려서 전원을 꺼야 했습니다. 오후에 도현이 꽃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로펌과 세라에게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해요. 도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자신의 체면과 지위만 걱정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DNA 검사를 하자고요. 도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결국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동을 끝내려면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검사라고 말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아이들이 궁금해했어요. 왜 이런 검사를 받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이라고 둘러댔어요. 도현도 함께 검사를 받았어요. 아이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닮아 보였습니다. 특히 서 있는 자세와 손 모양까지 똑같았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인터넷의 관심은 점점 뜨거워졌고 기자들의 취재 요청도 계속 들어왔어요. 세라가 한 인터뷰도 화제가 되었어요. 남편을 믿는다며 악의적인 루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세라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라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본 순간부터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도현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결과를 확인했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세 아이 모두 도현의 친자식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도현이 서류를 보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충격과 후회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도현의 반응을 냉정하게 지켜봤어요. 늦은 후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어야 할 아버지였는데 이제 와서 충격받는 모습이 안타깝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도현이 계속 사과했어요. 몰랐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세라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알고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여자가 복수하려고 애를 숨겼던 거야. 세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세라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세라는 이혼을 요구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펌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언론에서는 더욱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어요. 도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스캔들로 다뤘습니다. 아이들 사진도 계속 돌아다녔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꽃집을 닫기로 했어요. 기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들도 상황을 감지하고 불안해했어요. 엄마,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막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됐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현이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도현이 다시 꽃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5년 전의 일을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 못하겠어요.
도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현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겪은 고통이 떠올랐거든요. 그저 아버지로서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요. 도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과는 다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도현을 봤어요. 무릎 꿇고 있는 아저씨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도현이 아이들을 보며 울먹였어요. 아이들아, 아저씨가 너희들 아빠야.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첫째가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왔어요? 첫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현이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들의 원망 섞인 눈빛을 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둘째와 막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도현이 매일 찾아왔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태수도 상황을 알고 저를 걱정해줬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에 대한 감정이 복잡할 거라고 위로해줬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태수가 조언해줬습니다. 저는 도현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현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어요. 처음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도현을 아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도현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왜 그동안 함께 살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도현이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도현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도현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어른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를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좁은 것 같았어요. 아빠, 이제 우리 버리지 않을 거죠? 막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도현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번 다시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2번 다시는. 도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5년 전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후회할 거라고 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도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제 감정보다는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라와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도현이 말했어요. 로펌에서도 휴직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장 소중한 건 되찾았으니까요. 도현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도현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어요. 태수는 저희 가족의 재결합을 축하해줬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당부했어요. 몇 달 후 꽃집 앞 작은 화단에 봄꽃을 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도와주며 즐거워했습니다. 도현도 함께 삽을 들고 참여했어요. 이 꽃은 언제 피어요? 둘째가 궁금해했습니다. 봄이 오면 예쁜 꽃이 필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화단을 바라봤습니다. 도현도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것 같았어요. 꽃을 심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도 계절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도 지나간다고 믿었어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웃고 있었어요. 새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해질 무렵 화단 작업을 마쳤어요. 아이들이 뿌듯해하며 자신들이 심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도현도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꽃집 앞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아직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가장 큰 배신도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화단에 물을 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봄이 오면 예쁜 꽃들이 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봄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